네, 마감드립니다. 키워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반도체 겨울 잠재운 마이크론, 왕이 돌아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 또 IT 관련된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 둘 다 자신 있게 파란색을 입은 오늘은 입어도 되는. 네, 오늘은 입어도 되는 하이닉스가 불기둥을 뿜어준 하루였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사실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못 맞출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네요. 네, 뭐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하면 93% 올랐거든요. 근데 뭐 메인은 똑같습니다. 네, HBM 좋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보면 둘 다 오르긴 했지만 SK하이닉스가 더 오른 게 엔비디아에 어찌됐건 마이크론도 납품을 하잖아요. 그래서 HBM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SK하이닉스에도 그대로 불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오늘 뉴스들 막 이렇게 그 주요 반도체 관련해서 키워드 앞에 부분을 보니까 겨울이 가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안 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메모리 겨울 실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어찌됐건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더 중요한 거는 뭐 엔비디아 실적 보고 내년 이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가이던스 보면 더 확실해지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조금 이게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사실은 그 주가라는 거는 특히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내년에 어떨 거냐는 게 지금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거든요. 3분기, 4분기 실적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내년 1분기, 2분기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예 이번에 그 마이크론에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내년 HBM 공급량 매진됐다. 라고 이미 매진이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D램 쪽에서는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 D램이랑 낸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거시, 범용 이런 단어 쓰잖아요. 네. 뭐 PC에 들어가고 노트북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고량에 따라서 사실은 시장에서 좋다 나쁘다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HBM은 반대예요. 수주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르고, 그러면 HBM 입장에서는 수주가 꽉 찼다라는 거는 가격이 빠질 일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더 들어오면 비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다른 것보다 레거시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사실 시작된 게 이 반도체 꺾임이었거든요. 결국에 피크아웃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다운사이클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였는데, 역시나 HBM이 좋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상황이 한 번에 반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반도체라고 분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시금 좀 올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다시금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저번 주에 아마 반도체 네. 둘이 얘기했을걸요. 뭐 시장에서 이제 명절 딱 끝나고 나서 시장이 너무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다 빠지고. 근데 이제 그때 저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위치가 그래도 저점을 디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하지만 완전 V자 반등이 나타나는 건 사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을 다 모두 통과를 해야 V자 반등은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저점은 디딘 건 맞지만 기존처럼 완전 다시 고점을 계속 올리는 상태로 가기에는 살짝 부담은 된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그 기존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각 기존에는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가격 상승률이 좋았어요. D램 가격도 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하게 올랐고요. 그다음에 낸드 가격도 꾸준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폭이 조금 줄었어요. 그러니까 폭이 줄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야 이거 피크아웃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라고 항상 반응이 되거든요. 근데 이때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기존 거랑 달라진 건 가장 큰 게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 어찌됐건 FOMC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6일 날 파월 의장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고, 그다음에 26일, 27일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괜찮게 나온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착륙의 기조로 간다라고 하면 수요가 그렇게 많이 꺾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데이터까지 확인하는 데 시장에서 조금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면 이런 우려감 때문에 미국 시장이 사실은 거의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어찌됐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보니까 뭐 주가가 조금 올랐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차별화된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가 HBM이 여전히 세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체크할 만한 게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추석 연휴 지나고 반도체 겨울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다음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나왔던 얘기가 MS랑 블랙록. 우리 AI 인프라 투자 펀드 만들어서 40조 원 정도 세팅할 건데 목표는 100조 넘기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할 거냐면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구축할 거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까지 마무리할 거야.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26일 날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또 얘기했습니다. 80조 원 투자해가지고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집중하겠다. 근데 이 캐파를 어찌됐건 늘린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마이크론도 캐파 늘린다는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내년엔 더 늘리겠다. 그러면 HBM 수요가 꺾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 기존의 D램을 공급 감산한다라는 얘기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감산했던 거를 대부분 계속 그 비중이 그 줄어들었던 게 아니라 이게 다 대부분 HBM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HBM 수요가 더 세게 나온다? MS에서 더 투자한다? 그럼 나머지 빅테크도 또 더 투자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더 세질 겁니다. 그러면 아마 그 가격을 결정할 때는 수요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공급량이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가격 선방이 돼요. 그러면 HBM 물량이 늘어나서 기존 D램 캐파 공정 멈춰져 있던 것들을 더 갉아먹는다? 그러면 가격은 선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고려를 해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겨울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 너무 섣부리지 않나 라는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고점을 계속 뭐 상반기처럼 계속 올려가면서 달려가기는 사실 확인해야 할 것들이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겨울이야, 다운사이클이야. 전분기 대비 뭐 가격이 빠졌어. DDR4, DDR5 가격이 빠졌어. 라면서 다운사이클이야 라고 할 이유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포인트는 결국엔 HBM의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상승률의 갭은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벌어지는 게 사실은 기존만큼은 아닐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마이크론에서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얘기했을 때 본인들 점유율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들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SK 하이닉스가 독식하던 거를 마이크론이 조금 뺏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3E 12단을 지금 할 수 있는 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밖에 없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나오는 뭐 GPU 최신형 칩들은 결론은 또 3E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군데만으로 이 수요를 모두 감당한다는 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기에는 아직 네. 콜테스트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나온 게 아니니까 주가는 더 갈 수 있죠. 아. 기대감. 근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하잖아요. 네. SK 하이닉스 혼자 감당 가능하겠냐라는 게 1번이에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이제 사실은 모든 걸 여기에 몰빵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마이크론도 캐파 늘린다라고 하고 SK 하이닉스도 늘린다라고 해요. 삼성전자 당연히 늘리죠. 그러면 이걸 얘네들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1, 2, 3등 하는 애가 왜 동시에 올리겠냐라는 거죠. 왜냐면 지금 기존의 이제 레거시 쪽은 사실은 경기 침체냐 연착륙이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어찌됐건 불안감이 있는데 이때 투자 못 하거든요. 그러면 HBM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개 업체가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1대1 독식 구조에서는 사실은 갖고 올 때 비싸게 가져와요. 그리고 가져올 때 얘기하잖아요. 야, 니네 비싸게 파는데 우리 것도 비싸게 사가야지. 우리한테밖에 못 하는데. 그럼 엔비디아는요. 지금 어찌됐건 인텔이라는 경쟁자도 생겨가고 AMD라는 경쟁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 수익률을 더 높여야 돼요. 가격 경쟁력으로도 팔아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른 애들 손을 잡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기대감은 여전히 갈 거예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그 리포트 나올 때도 SK 하이닉스는 반토막했지만 삼성전자는 3분의 1 토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HBM에 엔비디아에 너무 집중돼 있는 SK 하이닉스와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삼성전자의 요 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요 간격은 갈수록 좁혀지지 않을까. 어,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HBM 네.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계속해서 상승률을 더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반대로 어떻게 보면 주가는 미래의 가치, 미래의 기대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와의 갭이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뭐 젠슨왕이 사실 HBM 밟는 거 다변화하겠다라고도 다변화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HBM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이 어쨌든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IT 투톱을 제외하고 소부장 내에서는 어디를 보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장비단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승률에 대한 기대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기존의 공식대로 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잘 가면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잘 가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잘 가면 한미반도체가 잘 갔어요. 그리고 삼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 이오 테크닉스가 잘 갔고 양쪽에 또 장비를 납품하는 HPSP가 잘 갔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이 기존과 저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존에는 볼 게 많지 않았습니다. HBM 하나만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상반기까지는 잡고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이오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이제 꿈틀꿈틀하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선 게임도 또 움직이고 하반기 되니까 이제 슬슬 엔터도 움직이네요. 그다음에 환율 뭐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지만 여전히 해외에서 수출입 실적을 보니까 음식료도 잘 나가. 살 게 너무 많죠. 그러면 기존 공식대로만 가는 거는 현재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메인 포인트는 뭐 장비로 다시 갈 거냐 이거보다는 저는 소재 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HBM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HBM 관련하면 공식상으로 많이 올라간 건 있지만 저는 HBM이 데이터 센터에 많이 사실 들어가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근데 HBM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ESSD 라고 하는 낸드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최근에 낸드 가격들을 보시면 괜찮습니다. 안 빠졌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에 아까 MS 블랙록 얘기했지만 인프라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찌됐건 ESSD 가격도 올라갈 거예요. 지금 하반기 때도 지금 8월 ESSD 가격 굉장히 좋았어요. 8월 달에. 16에서 19%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5에서 8% 정도 오를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까지 더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데이터 센터 붐이 끊기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안 오른 섹터들, 안 오른 종목들이 조금 많이 오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솔케미칼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소재주가 너무 못 갔습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 보시면 방금 전에 그 소재 관련주들 쭉 나왔잖아요. 네. 동진세미캠도 나오고. 근데 소재 관련주들이 요즘에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건 관심이 없던 거에서 시장에서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이걸 갖기 시작한다는 거는 어찌됐건 반도체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동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들어가는 소재 관련주들이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솔케미칼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반도체용 과산화수소에는요 정말 고순도여야 됩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이게 매출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사실은 꾸준히 다 올랐어요. 매출 좋았는데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반영 안 된 가장 큰 이유가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친구들은 반도체 소재만 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랑 2차 전지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 안 좋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못 갔었는데 전기차 관련주들 최근에 보면은 내년 상반기쯤에는 그래도 조금 수요가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잘 먹히고 미국 시장에서 연착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전기차 수요 다시 조금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러면 2차 전지 향에 대한 실적 기대감도 내년 상반기께 올 하반기 때 이야기가 솔솔솔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또 다시 1위로 네. 올라갔거든요.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 여기 소재에 관련된 것들도 또 기대감이 분명히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좋고 네. 디스플레이 쪽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실적 꾸준히 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고 너무 바닥인 2차 전지 소재도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네. 저는 한솔케미칼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탑픽으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들으면서 뭐 실적 좋아질 거다 쭉 네.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네. 사실 3분기 실적 발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전자도 이제 10월 되면 잠정 실적을 발표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3분기 실적이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라면 네. 이 실적 보고 더 빠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소재주도? 저는 만약에 이제 그런 게 걱정되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실적에서 HBM에 대한 것도 보시지만 ESSD, 예,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게 꺾이지만 않았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매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 뭐 11만 6천 원 저점도 있고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의 구간이 어찌됐건 한 15만 원, 16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매출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서 갑자기 너무 폭증했다. 야, ESD 이렇게 좋아? 그리고 지금 풀 캐파 돌아가고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은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아, 실적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게 조금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솔케미칼 말씀해주신 가격 전략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저 1차는 15만 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고 내년 가이던스가 삼성전자, SK 모두 ESSD 관련된 가이던스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뭐 1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요즘의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섹터들이 또 쉽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반도체 소재주도 한 번쯤은 들여다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한솔케미칼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